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기 활동을 꾸릴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공황 때 대공황 이럴 때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대공황 때의 그 기록을 보면 뭐냐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구두 닦기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전문적인 게 아닌 형태로 막 이렇게 퍼져간다고. 그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비효율이 되는데 그 일이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 벌어졌었어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뭐 셧다운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일을 갖다 물론 이제 뭐 미국처럼 세금으로 때려 박아가지고서는 안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야. 그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기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뜻은 쓸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지금서부터 조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 자체가 없어. 신입이 없어. 신입이 없고 사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위도 못 자르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데 있는 사람 뭐 아무나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 퀄리피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과도기에 벌어지는 환장하는 일이야. 이게 뭐냐면 프로가 처음부터 프로가 되나? 그럼 뭐든가 숙련 노동 전에 시다바리 시절을 거쳐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시다를 하기 싫어해. 그렇죠. 그리고 뭐냐, 왜 시다를 하기 싫어지냐면 이 직업이 미래에도 내도 그 안정성이 없는 거야. 아니 현대자동차 생각을 해보자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신입을 안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계속 대한민국에 있으려면 보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노동 현장에서도 보면 막 뭐 한 달에 막 7, 800번 이 연봉이 뭐 7, 8천, 뭐 9천 이렇게 간다. 뭐 건설 장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 시장에 진입하려면 시다 시절을 1년을 버텨야 된다고. 최소 1년이죠. 그 무급으로라며. 거의 무급으로. 어디서? 현대자동차에서? 아니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이런 건설 장비 이런 데서 거의 뭐 최저 시급 반도 못 받죠. 그거를 버텼는데 그것도 이제 라인을 타는 건데 그 사람이 그 회사가 꼬꾸라지거나 그 라인이 싸가지 없다고 찍히거나 그래서 거기를 대비를 시켜주지. 그러니까 면허를 따고도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 면허를 따고도 1년을 시다를 띄어야 그거에 진입이 되는데 진입을 하면은 연봉 한 8천. 근데 그걸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한 1, 2년을 올인을 해야지. 2년 정도는 거의 뭐 이게 그런 거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면허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얘기했던 뭐 타일 같은 것도 타일공 같은 거 타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 또 학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쓸모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OJT라 그러는데 온도 잡 트레이닝.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진짜 그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이게 적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사실은 있긴 있어요. 뭐냐면 AR, VR로 이 헤드셋을 끼고 그걸 다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트레이너들한테 하고 그 상황을 직접 겪게 해주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무슨 타일 공사하는데 이 안경 끼고 그래가지고서 경험이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트레이닝을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데가 나사예요. 왜냐하면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 비행사들이 물론 똑똑한 사람이고 체력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여기 있다고 지구에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통신하고 하려면 뭐 기계 같은 걸 고칠 적에 이제 우주복 입고 이제 말로 통신을 하는데 이제는 카메라 놓고 이거 하면서 이제 AR, VR 카메라를 놓고 장비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딱 놓고서는 그럼 야, 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봐. 그러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거야를 AR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이걸 고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온도 잡 트레이닝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게 문제가 이런 식의 기술 혁신이 결국 되긴 될 거야. 되긴 지금 돼요. 이제 모든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건 일자리 시장이건 내가 끝물이 아닐까? 그렇죠. 응? 아니 지금 일러스터들 지금 얼마나 지금 방황을 하겠어.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AI가 다 해버리는데. 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일러스트 중에서 뭐 그 김정기 씨. 김정기 돌아가셨죠. 씨.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그분에 대한 추모, 그러면서 이게 그 사람이 그린 멋진 일러스트에 대해서 쫙 한번 휩쓸었잖아. 그 돌아가셨을 적에 쫙 휩쓸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노벨 AI가 나오면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일러스트가 다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원래 한 몇 년, 10년 전에 한 번 있었죠. 사실은 포토샵. 원래 만화 작가들이 팀을 짜면 한 6명, 5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먹성 그리는 사람, 그 다음에 채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나눠져 있었는데, 뭐 포토샵이 나오니까 띡 하면 끝이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이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배우죠. 내가 시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졌죠, 중학교 때인가 그때 우리 동네 어느 지금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만화가가 이제 자신의 작업실을 차렸는데 뭐냐면 우리 집이 있던 동네가 이게 단독주택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 있었던 그런 주택단지였어. 네. 거기에 집을 2채를 산 거야. 붙어있는 집을. 요 가운데 담을 헐더라고. 가운데 담을 헐고 이쪽은 만화가 가족이 살고 이쪽 집은 시다가 사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중학교에 뭐 동네에서 축구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암울한 아저씨들 한 10명 정도가 이 밖에서 담배 피고 있고 아니면 막 운동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되게 비리비리한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이미지였거든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 그 먹성 그리고 이 포토샵 없었을 적에 그 이미지는 그런 그게 이제 내가 중학교 때니까는 80년대 뭐 중후반 뭐 이때니까 그때 그런 이미지였거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웹툰 나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마우스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놈이 생기더니 지금은 뭐 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태블릿에다 대고서는 그렇죠. 막 이렇게 그리고 똑똑 누르죠 그냥. 요즘은 태블릿에 화면도 나오대. 네. 그래갖고 사실은 지금 유명한 만화 뭐 원나블, 원피스, 나루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만화들이 사실은 그 드래곤볼 작가의 문화생이었고, 그다음에 에반게리온의 작가는 사실은 오다는 거기 켄신 작가 그 바람의 검신 거기 문화생이었어. 거기도 있었나요? 오다. 네네. 그리고 오다 선생. 그 에반게리온은 누구야? 그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유명한 작가들 밑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이 얘기 좀 연결시켜서 보면 일본 만화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문화생으로 올라와서 계속 올라온다 그랬잖아. 네. 우리나라 웹툰 작가는 내가 알기로 그런 문화생 출신들이 거의 없죠 지금. 거의 없죠. 지금 세대가 끊겼지. 아예 세대 끊겼고 이제는 완전히 그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문화생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아예 오리지널 만화는 이제 사라지고 그냥 소설 있지 않습니까? 소설에서 인기 있었다. 그럼 그걸 그냥 만화화 시키는 그게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건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점점. 일본도 그런 식으로 돼 가니까 이게 뭐 없잖아 아무것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자기가 툴을 써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확 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일본 그 작가들 보면 그 유명 작가들의 뭔가 그런 팁 운영 이런 거에 대한 걸 습득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나도 지금 만화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림을 거의 그냥 못 그리거든요. 근데 못 그리는데 이렇게 띡띡띡띡 이렇게 선 하나 몇 개 그린 다음에 네. 색깔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AI로 키워드 넣고
바람 속에 우울한 표정, 바람 부는 날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 그렇죠. 그림을. 그게 지금은 이게 뭐 그냥 공개된 뭐 노벨AI는 그냥 공개된 데서 아무나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패키지나 아니면 구독으로 사게 한 다음에 어떤 특정 스타일을 갖다 익히게 해서 내 걸로 만든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그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지. 그렇죠. 포토샵에서 스타일이 완성되듯이. 내가 진짜 이 나이에 뉴럴 엔진을 공부를 해야 되나 싶다니까. 근데 그 아까 그 만화가 이게 세대가 끊기고서는 갑자기 확 이렇게 온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확 이렇게 확 치고 나가서 툴 잘 쓰는 애를 확 치고 나가서 이렇게 네.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웹툰처럼 그렇게 수익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 스토리를 잘 만들면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있냐면 제가 지금 이 채널이요. 네. 이 채널이 제가 지금 일일 조회수 한 10만? 10만 정도 하루 조회수 10만 정도 내외인데 그러면 그 텔레비전 시청률로 하면 0.3% 정도거든요. 0.3%여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예전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겠는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한 4, 5년 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최소 숫자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근데 이제 몇 가지 가정이 있죠. 뭐냐면 그때는 이제 가수를 가지고 했고 그게 요즘은 이제 스포티파이에 그 음악을 올려놓는 사람이 구독자가 얼마면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그 음악이라는 어떤 밴드라고 1인 밴드라고 하면 가정이 뭐냐면 이 사람의 팬이 몇 명이 있어야 되냐를 구성을 할 때 팬이 그 사람이 내놓은 음반을 다 사고 뭐 디지털 싱글 내놓은 거 다 사고 콘서트를 다 오는 사람이 몇 명 이상이면은 될까? 그러면은 이 미국의 평균 수익을 갖다 유지를 할까?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했는지 그거 딱 했는데 숫자가 의외로 되게 적어. 되게 적어요. 15,000에서 2만 명만 있으면 돼. 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생팬적으로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모든 음악을 다 사고, 그 다음에 모든 콘서트 다 보러 다니는 사람. 그래 봐야 15,000명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평균 이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 구독자 뭐 10만, 100만,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사람으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생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뭐 배수가 돼야겠지, 어느 정도. 근데 나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보고서 처음 봤을 때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의외로 적더라고. 저는 이게 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는 컨텐츠는 이제 축구 정도? 축구, 야구. 그렇죠. 그 정도의 근데 이제 규모. 야구도 지금 떨어졌어. 야구도 지금 나 몰라. 요새 어저께 그 결정전 포스트리즌 시작한 거 알아요? 어저께? 뭐 그렇다는 얘기는 들고 뭐 4위 팀하고 5위 팀하고 4위 팀하고 5위 팀하고 4위 팀이 이겼다. 뭐. 저는 오타니가 비싸게 계약했다. 그거밖에 모릅니다. 오타니 아직 야구해? 오타니 지금 최대 견신했죠. 미국에서 뭐 난리도 아니지. 네, 미국에서 역대 하는구나. 최고 그 계약금 견신했죠.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모두가 해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슈라는 거 그거 거의 없어 이제. 그렇죠. 야, 옛날에 1박 2일 시청률이 지금 기억하잖아. 얼마 안 된 것 같잖아. 1박 2일 시청률 40%였어. 저는 그 항상 최수정 씨 나온 드라마 그 시청률 첫사랑 보면 68%, 77%. 50% 미만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질투, 파일럿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면 모두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똑같이 공유하는 얘기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유하는 얘기 없어. 네. 공유라는 게 없지. 전 예전에 그걸 처음 느껴. 허준 방영했을 때 밖에 사람이 안 돌아다닌다. 그거는 되게 많았던 게 네. 그건 모래시계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모래시계, 그다음에 그 전에 뭐였죠? 최재성하고
왜 그 2차 대전 때 한국 그 일본 그거 나왔던 뭐 그런 것들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워낙에 뭐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되게 흔했거든. 하나 하면은 일단 뭐 전기 사용량이 줄어요. 왜냐하면 TV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활동을 안 해서 전기 사용량이 줄고 그다음에 가장 재밌는 게 수도 사용량이 줄어. 아줌마들이 설거지를 안 해. 설거지를 안 해. 수도 사용량이 줄고 씻지도 않으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 거야.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뭐 이름이 뭐 질투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그런 류의 드라마를 트렌디 드라마라 그래가지고서 아예 그냥 시청률 40-50% 노리고 만든 네. 그런 영화들이었거든. 지금 얘기하면서 심각하다. 지금 뭐가 심각하냐면 내가 드라마 OST가 지금 머릿속에서 기억이 난다는 거야. 도대체 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가사였던 것 같은데 그 카메라 이거 밑에 트레일 달아가지고 채수정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마지막에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포옹하는 광경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트레이를 담아가지고 카메라 네일 달고 최수종 뭐죠 그게? 최수종 최진실이었지. 최진실. 질투. 질투. 이게 진짜 이 컨텐츠 산업도 이게 미디어가 모두한테 이게 개방되면서 반품종 소량 생산 극치라고 봐야지. 돼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이 만들어봤던 건데 보면은 이거 네가 한 거야? 네, 제가 만든 거예요. 네가 뭐라고 넣었니? 이거는 긴타마라고 그 캐릭터랑 그 다음에 손고쿠 이제 드래곤볼 두 개를 합성을 한 거고 그리고 합성을 한 거고 요거는 이 드래곤볼 원래 그 손오공 원래 이름 카카로트잖아요. 캐롯을 썼더만 이게 나버렸고 카카로트를 잘못 써서 캐롯이라고 쓰니까 당근이 그대로 써. 이거 봤냐? 어떤 거요? 그 연어가 헤엄치는 네. AI한테 그림 그리라고 시킨 거? 뭔데 그게? 그때 연어 필렛이 연어 회가 좀 징그럽더라. 네. 근데 거기 사이트에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작가들은 진짜 일본의 최정상급의 그런 작화가들인데 이 사람들 거는 거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올려서 조금 수정해봐. 이건 원본이 아니거든요. 여기 원래 있는 원본이 있는데 거기서 다크에프 얼굴을 좀 넣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괜찮게 넣었고 그 다음에 웃어봐. 슬프게 표정 지어봐. 울어봐. 이게 다 그래도 괜찮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세상 뒤집어졌어. 나 요새 그래서 저거 보면서 나 요새 생각이 많아져. 왜냐면 저런 그림 저렇게 몇 개 한 다음에 스토리를 쓰면 되거든. 그리고 그거 오디오 하는 애들 있잖아. 네. 걔네들 시켜가지고 TTS 하고 저런 그림에 TTS 하면은 내가 유튜브 콘텐츠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나도 미친 놈이지. 노블 AI가 원래 뭐 하던 회사냐면 노블이지. 노블을 그냥 만드는 회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거를 글을 쓰던 애들이구나. 그 노블을 그냥 생성해서 바로 그냥 만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 목표는. 이게 이 스토리가 좀 있는 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디지털 이북 플랫폼 같은 걸 추구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하게 갔지. 디지털 이북 플랫폼이 우리는 BL이 석권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BL이 연재가 되잖아. 연재가 되면서 이제 맨 처음에 300원으로 시작해서 요새 일주일 연재 1,800원, 2,000원 뭐 이렇게까지 가지. 응? 한 편 보는데 지금 웬만한 소설 작가들 이런 마이너한 작가들도 300만 원 이상 봅니다. 괜찮게 하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나도 옛날에 그거 하라고 누가 나보고 하라고 했었거든. 근데 내가 이런 거 안 해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갔는데 이 플랫폼에서 뭐냐면 이게 스토리를 AI가 있잖아요. AI가 짬뽕에서 스토리를 가는 거 그게 이게 노블 AI의 시작 아니야. 그렇죠.
야, 한국의 그 아침 드라마들 다 짬뽕하면은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게 나오겠죠. 짬뽕 딱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 장가지만 툭툭툭 치면은 사실은 누가 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너무 공식화돼 있거든요. 응. 스토리에서도.